이쪽 카메라? 요거 보시면 요거? Main kamera 여기. 메인 카메라. 오케이. Halo, nama saya Tara Erin, saya dari Indonesia dan hari ini saya akan melakukan procedure liposuction di Brown Plastic Surgery Korea. Nah, saya hari ini akan Q&A bersama dokter.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성형외과 김영호 원장입니다. Pertanyaan pertama kepada dokter, apa prinsip dari sedot lemak, dok?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는 프레센트라고 하는 용액을 먼저 이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해야 할 부위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 주입을 하게 되고요. 용액을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통증 자체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지방 흡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출혈 양을 좀 조절해 주게 되고, 지방 세포 자체를 좀 이렇게 빵빵하게 불려줌으로써 흡입을 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용액을 먼저 주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 부위의 어떤 지방을 빼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tanyaan kedua, apa manfaat dari sedot lemak, dok? 간단하게 내가 좀 빼고자 하는 살을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빠르게 뺄 수 있다. 그 외적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막 다이어트를 하고 해도 뭐 예를 들면 팔뚝살 아니면 이제 뭐 아랫배 쪽 아니면 옆구리 뭐 러브핸들 뭐 허벅지 좀 태생적으로 이제 안 빠지는 부위가 유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선택적으로 뺄 수 있다. 그게 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부분적인 어떤 체형의 변화를 줌으로써 전반적인 몸의 컨투어를 좀 예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ang ketiga, apakah efek sedot lemak bersifat permanen, dok? 요것도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이 찔 때 지방 세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어떤 그 살이 찔 때 몸의 변화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 지방 세포 자체의 개수가 많아져요. 근데 크고 나서는 살이 찌고 빠지는 과정에서 세포 자체의 크기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화비만이 있거나 했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살을 많이 빼도 다시 쉽게 잘 찌는 이유가 지방 세포의 개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방 흡입은 지방 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Terus yang keempat, dalam kondisi apa sedot lemak paling efektif, dok? 지방 흡입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다이어트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뭐 운동을 하던 식단을 하던 뭐 흡입을 하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동기부여가 좀 돼야 돼요. 근데 평생을 이렇게 좀 퉁퉁하게 살아왔으면은 내가 날씬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 몸의 컨투어가 예뻐지니까 나머지 군살은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뺄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 근데 팔뚝살이 안 빠지거나 뭐 뱃살이 좀 안 빠지거나 할 때 부분적으로 이제 좀 지방 흡입을 하게 해주면은 이제 몸의 컨트롤도 예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elanjutnya, apa kriteria yang harus dipertimbangkan saat memilih dokter yang melakukan sedot lemak, dok? 지방 흡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수술이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항상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수술을 할 때는 그래도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의사가 좀 경험이 많거나, 지방 흡입을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손끝으로 느끼면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빼면은 또 몸의 쉐입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다리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뺐을 때 뭐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줄 수 있다던가,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다리의 어떤 골격 그런 거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서 뺐을 때 가능한 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일 수 있게 해준다던가, 뭐 체형에 대해서 어떤 좀 신미함이 좀 있고 미적인 기준이 좀 있는 그런 사람 의사한테 가는 게 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Selanjutnya, apa perbedaan antara sedot lemak yang dilakukan dengan baik dan yang tidak, dok? 잘못된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더 뺄 수 있는데 못 뺀 경우.
더 뺄 수 있는데 왜 못 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쉽진 않거든요. 가능한 많이 뺀다는 게. 왜냐면 이게 많이 빼려고만 하다 보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이제 많이 안 빼다 보면 또 결과값 자체가 너무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부족해서 빼긴 뺐는데 뭔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된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볼륨도 줄고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Terus selanjutnya apa saja sih efek samping dari sedot lemak, dok? 가장 흔하면서도 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거. 지방은 이제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층 지방이 있고 이제 얕은 층 지방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깊은 층 지방을 빼고 나서 결국은 얕은 층도 어느 정도는 이제 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얕게 가면은 피부나 진피 바깥으로 이제 좀 그 울퉁불퉁함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조심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은 다 이제 뭐 복부를 제외하고는 양쪽 2개씩 있기 때문에 대칭이 좀 안 맞게 됐을 경우 그러면 또 모양이 안 예뻐지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Terus selanjutnya, apakah kulit bisa kendur saat sedot lemak, dok? 지방 흡입을 해서 피부가 처진다기보다는 지방이 너무 많으면은 결국 피부는 그에 맞춰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 30대를 지나서 뭐 30, 40대, 40, 50대가 되면은 피부의 탄력이 조금 줄어들어요. 환자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 늘어짐이 너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부 같은 경우에는 터미턱을 같이 추천한다던가 아니면은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라키오플라스티를 같이 추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늘어진 피부를 같이 좀 절제하는 수술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죠. Selanjutnya, apa yang harus saya perhatikan setelah melakukan sedot lemak? 지방 흡입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이 수술이 잘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근육이라던가 뼈라던가 어떤 기능적인 우리 몸의 구조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 주의할 건 없어요. 그냥 붓기가 잘 빠질 수 있게 관리해준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수술한 부위가 내 심장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다리나 이런 경우를 했으면은 앉아있을 때 어딘가에 좀 올려놓고 앉아있다던가 잠을 잘 때는 베개를 하나 받치고 다리를 좀 위로 하고 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붓기 관리 정도만 해주면 되고 크게 뭐 주의해야 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Selanjutnya, berapa lama harus tinggal di Korea, dok?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출혈이 생겼다거나 혈종이 찼다거나 문제가 없는 잘 된 수술이라면 사실 한 1에서 2주 정도만 이제 경과를 보고 출국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경우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은 기압이 낮아지면서 뭐 잔출혈이 생긴다거나 붓기가 조금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실 때 압박복을 좀 답답해도 좀 잘 입고 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하고 짧게 경과 보고 가셔서 관리해주면 돼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Oke, terima kasih, dok, atas jawabannya. 네. 감사합니다. Kamsahamnida. 네.